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반응식이, 그죠? 이 화학 반응식이, 자, 평형 상태, 자,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죠? 평형 상태 방정식을 어떻게 안다고 했죠? 요 가운데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쪽이 정반응, 이쪽이 역반응인데, 이 반응이 여기 반응물, 생성물인데, 정반응으로도 반응이 진행되고, 역반응으로도 반응이 진행돼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그죠? 속도가 같을 때, 이게 평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 평형 상태 방정식에서 K라는 평형 상수가 존재해요. 평형 상수. 말 그대로 평형을 이룰 때, 그때 상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형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의 곱의 비에 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비라고 했죠. 그리고 이 평형 상태 방정식에서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 있잖아요. 개수들은 이 평형 상수 식에서의 요 개수와 같다. 이 수와 같다라고 지수라고 하죠. 지수.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K라는 이 평형상수 이 뜻하는 게 이 반응물, 생성물 간의 어떤 곱의 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거는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 K를 특별히 평형상수라고 했고, 그죠? 이 평형상수값은 이렇게 화학 평형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 화학 반응의 조건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요 평형상수값은 온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측정 온도에 따라서 다른 평형상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이 평형상수 값이. 이 온도라는 것은 요 반응물, 생성물, 이게 반응물 간에 어떤 반응을 하거나, 그죠? 생성물 간에 또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때의 화학 반응 온도를 말합니다. 그죠? 이 온도에 따라서 왜 이 평형상수 값이 달라질까요? 응?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고민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왜? 왜? 온도. 왜 그럴까? 응? 왜? 자, 한 3분 정도, 고민을 해보세요. 자, 3분, 이 시계로 6분을 다시 시작할게요. 꼭 고민해봐요. 찾아보든가 고민하든가 반드시 해보세요, 혼자서.
자, 좀 생각을 해봤나요? 자, 평형상수 K 값은 왜 온도에 따라 달라질까? 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그죠?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자,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어떤 반응 물질 간에, 자, 혹시 들어봤어요? 충돌이라고 좀 들어봤나요? 유효 충돌, 유효 충돌. 자, 반응물들이, 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어떤 생성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딪히는 이 충돌이 아무렇게나 뭐 이런 반응물 1번이 반응물 2번이랑 뭐 이렇게 비스듬히 충돌한다. 그죠? 이렇게 충돌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성물까지 이렇게 변할 수가 없고 어떤 진짜 이 반응물 간에 충돌할 수 있는 어떤 유효한 충돌이 있어요. 음. 그 충돌일 때만 이게 생성물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이 유효 충돌이 가능하게 하려면,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분자들 간에 이렇게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유효 충돌 가능성이 있겠죠. 됐죠?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가능성 때문에 자, 반응이 자, 얼만큼 진행되는 정도가 다르겠죠? 즉, 그 온도에 따라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만큼 얼만큼 변하는지에 따라서 요 K 값도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에 있는 요 반응물, 이 생성물들이 자, 액체와 기체일 때, 즉 온도에 따라서 액체는 그만큼 부피는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지체가 부피가 많이 변하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농도의 값도 좀 변하겠죠? 그래서 요 K 값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죠? 이런 두 가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교과서에서 나온 거 좀 봅시다. 자, 좀 읽어볼게요. 뭐 이 책에서는 뭐 약국에서 처방되던 요런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스피린. 뭐 나는 뭐 두통 있을 때나 그럴 때 요 아스피린 먹은 적은 없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고 해요. 자, 아스피린은 분자식이 요거에 같아요. 요거는 분자식이고, 그죠? 자, 시성식 한번 찾아보세요. 시성식 알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약한 유기산이에요. 산. 즉, 요게 COOH라는 카복실릭 액시드 그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카복실릭,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다음에 아스피린의 해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자, 요 아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요 방정식에 의해서 요거는 평형 방정식이죠? 평형, 그렇죠? 왜냐면 여기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 평형상수식으로 나타내면, 그죠? 요 반응물분의, 그죠? 생성물의 곱 하면 되겠죠? 요 가로라는 뜻은 이 물질의 농도라는 뜻이에요. 농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요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 이거. 그렇죠? 잘못 나지. 책이 잘못 나왔죠? 잠깐만 나도 체크해야겠다. 잠깐만요. 책이 잘못 나왔어. 자, 그래서 이 평형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즉, 평형 법칙에 의해서 생성물의 농도는 자, 이렇게 분모에 이게 분모. 요게 생성물이고 요게 반응물이잖아요. 그렇죠? 반응물의 농도는 어? 이거 또 여기 책 잘못됐다 이거. 이거 미안해요. 이 책이 잘못됐는데 자,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구하죠? 반응물의 농도에 비해 분의
생성물의 농도에 비잖아요. 그쵸?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요게 이게 분모로 가야 되고 요 생성물의 곱이 분자로 가야 되죠? 여기 잘못됐네 보니까. 그죠? 잘못됐고. 알죠? 자, 요런 거 좀 잘 체크해 가면서 공부합시다. 자, 잘못됐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기체에서의 표현 상태 방식. 기체. 자, 아까 전에는 액체나 고체. 고체는 배우지 않았고, 수용액에 녹는 어떤 이온에 관해서 표현 상태 방정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AQ라는 게 아쿠아잖아요. 아쿠아. 수용액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체 반응의 평형 상태 방정식이에요. 기체. 자, 기체. 자, 기체는 자, 액체, 고체보다 자, 부피가 굉장히 크죠? 왜 커요? 기체는 분자 간의 요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가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액체의 퍼센트 농도나 그죠? 어떤 몰 농도 이런 것들로 요 기체의 농도를 자 계산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 기체는 어떤 걸로 농도에 대한 개념을 쓰죠? 압력을 쓰죠. 압력. 그렇죠? 압력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돼요? 어떤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죠. 힘. 즉, 자, 만약에 어떤 이렇게 폐쇄된 어떤 뭔가 공간이라고 해요. 하면 여기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는 당연히 압력을 나타내는데 이 압력은 어떻게 자, 측정이 되냐? 이 벽면의 단위 면적당 이 분자수들이 얼만큼 이렇게 충돌하나? 이 충돌하는 게 압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 반응의 이 폐형 상태 방정식, 즉, 몰 농도 대신에 압력, 몰 농도 대신에 압력을 이용해서 자, 기체의 표현 상태 방정식을 자,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교과서의 내용을 좀 봅시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가 기체인 경우. 자, 그렇죠? 자, 지울게요. 자, A 플러스 B는 자, C 플러스 D다. D. 여기 개수도 해줘야죠. 자, 요 반응물과 요 생성물 모두가 기체래, 기체. 가스. 자, 경우에 이 평형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몰 농도가 부분 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몰 농도 대신에 기체의 부분 압력으로 표현한다. 자, 부분 압력은 만약에 요 두 개의 기체가 어떤 압력을 나타낸다 그러면 각자 어떤 해당하는 압력을 나타내겠죠? 그게 부분 압력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으로 표현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V는 nRT. 그렇죠? 기체의 압력, 기체의 부피의 곱은 자, 그 기체의 몰수에다가 이상기체의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와 같다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는 자,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압력 P에 대해 풀면 이렇게 돼요. 이거 그냥 PV는 nRT잖아요. 이쪽을 압력에 나타내주면 이렇게 부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해준다. 자, 여기에서 부피분의 이 몰수, 기체의 몰수는 자, 요게 단위가 어떻게 돼요? 자, 몰 퍼 리터가 되죠? 만약 부피가 자, 그 부피의 단위가 리터라고 하면 즉 요게 뭘 뜻해요? 자, 용액의 부피분의 거기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요게 뭐죠? 정의가 몰 농도죠? 몰 농도. 그죠?
자, 요 식은 다시 요렇게 쓸 수가 있다. 그냥 이 부피분의 몰수가 그냥 몰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몰롱도라고 이렇게 대문자 M을 쓰잖아요. 즉, 자, 압력은 자, 몰롱도에다가 이상계체 상수에다가 이렇게 절대 온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기체 압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했고, 자, 이렇게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죠? 자, 그래서 요 식은, 자, 기체의 모든 경우에, 그리고 혼합물의 일부이거나, 그리고 단독으로 어떤 용기 내에 존재하거나,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체에 관해서 모든 경우에 다 요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기체 상태의 화학 반응계에서 평형상수는 평형 상태에서 얻어지는 조건을 기술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응? 자, 그리고 기체만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화학 반응계는 이렇게 있습니다. 말했죠? 여기 반응물이고 여기 생성물인데 자, 가로하고 여기 G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가스라고 있지, 가스. 여기 가로하고 쓴 것은 그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응?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D, E, F, G는 자, 각각 반응물, 생성물을 나타내고 여기 앞에 있는 D, E, F, G는 개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요게 다 기체예요, 기체. 이 물질 다 기체야. 즉, 자, 기체 반응의 평형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똑같아요. 자, 반응물의 여기서는 뭐예요? 농도가 아니라 압력 간의 부피의 곱, 그렇죠? 부피의 곱. 그리고 생성물 간의 생성물의 압력 간의 곱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즉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반응물이고 여기 생성물이죠? 그러면 D 반응물질의 일대의 부분 압력을 PD라고 하고, 그렇죠? 이 반응물질에 대해서 압력을 P2라고 하고, 생성물 F일 때의 압력을 F PF라고 하고, 그리고 G일 때의 압력을 PG라고 하면, 그렇죠? 자, 반응물 간의 압력의 곱분의 생성물 간의 압력의 곱이라고 나타난다고 했죠? 즉, 자, D의 압력의 D승,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개수. 평형상태 방정식에서는 이 각 화학 평형상태 방정식에서의 각 반응물, 생성물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반응 상태 방정식의 요 지수와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P, D의 압력의 D승 곱하기 압력 2의 2승 분의 그 다음에 F 압력의 F승 곱하기 G의 압력의 G승에서 이렇게 나타낸다. 자, 큰 차이 없습니다. 즉, 요 농도를 자, 압력으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왜? 기체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얘가 나와 있네요. 자, 질소와 수소. 자, 밑에 봅시다. 질소, 수소. 다 알죠? 요거를, 자, 어떤 공업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암모니아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각각 주어진 게 반응물, 질소는 PN2고, 그리고 자, 이 수소의 압력은 pH2, 그리고 암모니의 압력은 pNH3라고 한다. 그죠? 요 반응이 자, 평형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면 요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자, 질소의 압력 곱하기, 그쵸? 반응물의 압력 간의 곱분의 생성물 간의 곱이라고 했죠? 즉, 질소의 압력 곱하기 수소의 압력의, 자, 여기 삼성이죠? 왜 삼성이 했어? 이 수소 반응물의 앞에 있는 개수가 3이기 때문에 3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즉, 평형 상태일 때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반응이 자, 이렇게 한쪽으로만 진행한다는 반응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요거와 같지 않아요. 요 지수는 요 지수는 있잖아요. 실험 방법에 의해서 구해져야 돼요. 알겠죠? 실험 방법. 요거를 농도를 바꿔가면서 압력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서 요 지수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단 이렇게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요 평형 상태 방정식에서 이 지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형 상수는 자, 질소의 압력 곱하기 수소의 압력의 3승 분의 암모니아의 압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하나 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이 평형 상태 방정식에서 생성물의 농도를 이렇게 분자에 나타내면, 그죠?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했죠? 이 평형 상태, 그죠? 그러면 이 평형 상수의 크기만으로도 요 크기만으로도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반응의 진행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반응물의 곱, 그렇죠? 여기 생성물의 곱이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에 A 플러스 B는 이렇게 C 플러스 T 이렇게 평형 상태 화학 반응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K가 매우 커요, 매우 크면 여기에서 생성물이 농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즉, 요 평형상수가 K가 매우 클 때는 자, 반응은 거의 완결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요. 즉, 요 반응이 이 생성물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 거예요. 즉, 평행의 위치는 이쪽 생성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자, 반대로 자, 이 K가 매우 작을 때면 요 반응물의 곱이 매우 커야죠.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거죠. 많기 때문에 자, 매우 적은 양의 생성물만이 만들어진다. 즉, 반응이 잘 안 가는 거야, 반응이. 여기 많으니까. 그렇죠? 즉, 평행의 위치는 요 반응물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K가 1일 때,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곱이 같을 때, 그게 뭐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평형에서 거의 같다. 즉 평형의 위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중간에 있다. 즉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좀 시간이 돼서 자, 잠깐 여기서 해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